사찰을 제외하면 월지만큼 다양한 불교 미술품이 나온 유적은 없을 겁니다. 월지 주변에는 궁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불교 미술품들이 월지에서 발굴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삼존불이 들어가 있는 판불입니다. 특히 가운데 본尊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보살이 본尊을 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도상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유행하던 양식입니다. 월지에서 나온 삼존 판불은 당시 중국이나 일본에서 유행했던 것과 동일한 도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시 동아시아의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지에서 나온 판불을 통해서 보면 신라가 중국, 일본과 활발하게 문화적인 교류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귀틀은 직사각형 형태의 나무판을 우물정자 모양으로 결합시켜서 만든 나무 구조물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귀틀은 수종 화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0세기 이전의 유적에서 발굴된 귀틀 가운데 수종 화분으로 사용된 예는 월지에서 출토된 이 귀틀밖에 없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월지에서 진기한 화초를 길렀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화초들을 심었던 수종 화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항아리의 목 부분에는 십석이봉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쉽게 풀면 열섬이 들어가는 항아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8세기대에 신라에서 도량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도량형이 들쑥날쑥하면 백성들의 고통이 늘어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 지배층은 자신들이 정비했던 도량형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의미로서 항아리의 목 부분에 십석이봉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겼던 것이죠. 백성들의 혼란과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지배층이 나서서 자신들이 정비했던 도량형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 그것이 통일신라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이 큰 항아리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지에서 나온 여러 문화유산 가운데 7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출토품은 보상화 무늬가 새겨져 있는 벽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윗부분에는 보상화 무늬가 세련되게 새겨져 있고 옆부분에는 두 마리의 사슴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월지에서 나온 보상화 무늬가 새겨진 벽돌은 중국과 일본에서 나온 벽돌에 비해 아주 우수한 문양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벽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보상화 무늬가 새겨진 벽돌은 오늘날의 보도블록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보상화 무늬가 새겨진 벽돌이 가득 깔려있는 궁궐 바닥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라 궁궐의 화려했던 모습들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월지에서는 다른 유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금속 장식이 여러 점 나왔습니다. 특히 문을 장식하는 금속 장식이라든지 난간의 끝부분을 장식하는 금속 장식이 돋보이는데요. 월지를 제외하면 이러한 금속 장식이 확인된 유적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바로 궁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한 금속 장식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모두 빛이 바랬지만 원래는 금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햇볕이 비치면 번쩍이는 모습이 돋보였을 겁니다. 이렇게 금속 장식이 마감되어 있는 건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라의 궁궐의 화려했던 모습들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674년 문무왕은 궁궐 안에 못을 파고 진기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월지에서 나온 여러 동물의 뼈가 그 증거인데요. 월지에서 나온 매와 곰을 비롯한 여러 동물의 뼈가 월지 주변에서 길렀던 동물의 존재를 추정하게 해줍니다.
월지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가장 인상 깊게 봤다고 하는 유물이 월지에서 나온 나무배입니다. 소나무로 만든 나무배인데요. 크게 세 조각을 연결해서 조립한 배입니다. 월지 이전 단계의 배는 통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습니다만 월지에서 나온 배부터는 여러 나무들을 조립하는 형태로 배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배를 만드는 방식들은 고려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최근 월지 주변의 건물이 국왕과 관련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견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지에서 나왔던 봉황장식이나 용머리 장식, 봉황과 용은 왕을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 점에서 용머리 장식과 봉황 장식은 주목됩니다. 아울러 임금이 계신 성이라고 하는 의미의 제성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기와도 월지 주변의 건물이 왕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월지 주변에는 신라의 태자가 머물렀던 동궁도 위치했습니다. 신라의 태자에게는 여러 의무가 주어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용왕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심용왕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그릇을 비롯해서 용왕 제사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이 월지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신라의 태자는 용왕 제사를 준비하면서 신라 국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이때 용왕 제사의 대상은 문무왕이었습니다. 바로 월지를 설계하고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했던 문무왕을 떠올리면서 신라의 태자들은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차츰차츰 해 나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월지에서는 8세기와 9세기 신라가 다른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초심지 가위와 유리잔입니다. 월지에서 발굴된 것과 동일한 형태의 초심지 가위가 일본의 왕실 보물 창고라고 할 수 있는 쇼쇼인에도 한 점 보관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라에서 만들어진 가위가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월지에서 나온 유리잔은 과학적으로 성분을 분석한 결과 납성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신라에서 만들어진 유리그릇에서는 납성분이 확인되는데요. 납성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지에서 나온 유리잔은 신라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 신라에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월지에서 나온 다양한 자료에서 활발하게 다른 나라와 교류했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